정치인, 언론인, 취재인, 그리고 인터넷 방송, 유튜브, 또 애국 시민 여러분들, 해외 교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권력 앞에 사법부가 붕괴되고, 권력 앞에 입법부가 붕괴되었으며, 그리고 법이 유린당하는 처참한 대한민국의 몰골로 이 나라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흉을 되짚어가면 애초에 이 정권의 단초가 된 김경수 여론조작극, 대국민 사기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범죄를 보면서, 또 김경수 범죄 재판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총체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의 균등, 그리고 법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하고 이례적인 법 집행 과정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개하는 것은, 또 그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에는 권력 실세들의 민낯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데에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실세들에 의해서 지금 법이 유린당하고 법질서가 붕괴됐으며, 사법과 검찰이 무너지는데 권력 실세들이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경수 재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재판이 대한민국, 그것도 그 중심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경수 범죄가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은 과거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자처하는 추미애가 집권당의 당대표로 있던 시절에 적폐니 등등의 이유로 이 여론조작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그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미애의 의도와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바로 친문 세력, 이 문재인에 부합하는 세력들이 이러한 엄청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김경수 범죄가 우리 전국의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우리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지금까지 보게 됩니다. 애초에 초등수사를 담당했던, 주관했던 경찰, 대한민국 경찰, 그 중심의 서울경찰청,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이주민 경찰청장, 이 자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정권, 아무리 그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권력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은 이 김경수 범죄에 애초에 비호하고 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동했던 서울경찰청 지난날의 이주민을 공개 수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김경수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국민 감정입니다. 이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사 항소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김경수의 범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단죄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김경수는 차문호 부장판사라는 정치 판결에 의해서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각까지 항소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인디안 기우제입니다. 무죄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하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김경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재판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날 1년 가까이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만을 가지고 김경수와 옥신각신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 이제 선고만 하면 되는 시각에 지금의 함상원 부장판사로 재판부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용도지사 김경수는 경남의 도지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씨는
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 김경수를 거제도 대통령 별장에서도 그리고 경남도의 지방순회에서도 이 범죄인 김경수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과연 어떤 판사가 강심장으로 이 판결을 엄중하게 법의 잣대로 법대로 판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 김경수 여론조작 범죄는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누구나 삼척동자도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러한 뻔한 재판이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사실상의 하범이고 종범인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은 신속하게 구속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형이 확정되어서 얼마 있으면 그 형을 다 마감하고 출소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작 대국민 사기꾼의 그 수괴인 범죄의 주체인 김경수는 오히려 2심 재판도 끝나지 않고 오늘에서야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정말 역량 있는 판사님들, 이러한 재판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계란 18개 훔쳐먹어서 배고파서 구운 계란 18개 훔쳐먹고 징역 1년형을 받는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앞세워서 어영도지사라고 하는 김경수가 이 범죄의 주체이고 수괴인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범들과는 달리 지금도 도지사를 유지하면서 걸어서 편안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비호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형평성의 문제이고 공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에는 불공평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항거하고 분노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공평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것에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 중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웁니까? 책장사이면서 문재인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동자 운운하면서 살인자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짓입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러한 청와대. 여러분들, 이것이 정령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자유국가입니까? 여러분, 추미애의 잣대로라고 한다면, 사기꾼 김봉현을 공익제보자라고 칭한다면, 추미애의 잣대로로 말한다면 여론조작의 또 하나의 수괴인 드루킹 김동현은 공익제보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사건의 민낯을 들춰낸 것은 드루킹 김동현과 경공모 회원들의 폭로에 의해서 그 조직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작의 그 조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작 사기꾼 드루킹 김동현도 추미애 장관의 잣대라고 한다면 공익제보자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 정도로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정점인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로 드루킹은 왜 이렇게 혹독한 잣대로다가 다루는 것입니까? 드루킹 김동현은 이미 형이 확정돼서 감방에 있습니다. 그와 결을 같이 했던 공동정범 김경수는 지금도 자기가 무죄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혜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2019년도 4월 17일 날 달랑 77일 구속되고 지금까지 보석 석방되어 오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재판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것을 의심하느냐?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친문 세력이라는 이유로, 권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권력, 이번 정권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김경수에게 무한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임기를 채워서 어영 경남도지사로 남게 한 이후에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끝나려는
끝내려는 그러한 흑심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경수 범죄, 달랑 김경수에 국한된 범죄는 아닙니다. 아직도 경인선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고,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은 왜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경인선을 외쳐 불렀는지 그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문제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판을, 김경수 항소심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함상훈 부장판사는 결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엄중하다 한다면 그 위에 막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재판장이고 사법부의 판사인 것입니다. 이미 권력 앞에 사법부가 붕괴되고 입법부가 붕괴되고, 그리고 권력 앞에 모든 대한민국의 법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기고만장한 국회의원 한 명이 준엄한 대한민국의 현직 대법관을 조롱하다 못해 국민들 앞에 개망신을 시키는 이러한 추태를 우리는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더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여러분, 언감생심, 우리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지금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어제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고 현직 대법관이 그러한 분에게 박범계가 잘라빠진 돈을, 그렇지만 그 잘라빠진 돈이 박범계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의 예산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잇감으로 해서 대법관을 조롱하면서 의원님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살려주세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촉구합니다. 자기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김경수에게 시민단체가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수, 네가 사는 길은 판사 앞에서 살려주세요를 100번 복창하면 그나마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법천지입니다. 법보다는 목소리, 그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의 원전은 바로 김경수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좌익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에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목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문재인 정권과 김경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타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또 간단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큰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왜 다녔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 왜 봤습니까? 여러분들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나와 외치는 이곳이 어딥니까? 사법부는 살아있습니까? 울산 선거 시장 개입 사건, 유재수, 라임, 옵티머스, 4.15 부정선거, 도대체 이놈의 정권은 그 민낯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야 학생들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까? 학생들과 청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킹크랩 좋아하십니까?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싸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 킹크랩을 누굽니까? 누굽니까? 김경수가 먹었습니다. 누구랑 먹었습니까? 김동원 씨랑 그렇게 댓글 조작해서 2018년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그 김경수의 민낯입니다. 근데 왜 사법부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추미애가 있는 이유로 2005년 이후로 천정배 이후로 이렇게 법무부에서 지휘권을 남용한 적이 있습니까? 추미애 들어온 이후로 이 나라는 사법부가 없어졌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은 하다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 한번 돼보려니까 저기 인천국제공항 자기 아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잘못된 이들도 자기 편이라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등록금 주신 아들 딸들의 미래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학생들도 미래가 없고 막이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외치는데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이제는 제발 당당히 나서서 김경수 깜빵 보내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합시다. 어제 동부지검 가서 열심히 외치고 갔습니다. 이제는 대검찰청 앞에 국민의 민심에 모였던 화환을 가지고 진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검 나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보실 겁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없는데 대한민국에 균형의 잣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냔 말입니다. 다 무너져도 사법부는 무너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외쳐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잘못되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이들에게 당당히 그 벌을 내려주십시오. 학생들과 청년들과 집에 가서 아들 딸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외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김경수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김경수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여러분들 의당 구속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피고인 김경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다 사기질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기가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은 권력과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합만 한다면 어떠한 사기도 성공할 수 있는 사기공화국, 사기천국이 지금 대한민국 민낯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기극이 조국 일가족 범죄, 조국 일가족 자본시장을 유린했던 일가족 범죄가 급기야 라임과 옵티머스 투자자 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범죄 유형조차도 너무도 흡사하고 닮았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등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법을 이용한 사기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고 자처하면서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의 배를 채운 윤미향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동민이라는 국회의원이 나는 절대 안 받았다 절대 안 받았다 그러는데 사기꾼이면서 로비스트인 이강세의 검찰 증언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사기꾼 김봉현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처먹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더민당의 기동민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 김봉현의 입에서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박범계는 지역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등 여러 가지로 자질의 논란이 있을 만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력에 부합한다는 또 신문 더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무혐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박범계입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을 보면은 역시 새는 바가지입니다. 새는 바가지는 여기저기 다 새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정부에 항거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리에 대해서 주동자다,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이 박범계,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사기 천국으로 만든 그 단초가 김경수 범죄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작입니다. 그런데요, 그 김경수하고 부합하는 그 세력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박범계와 기동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난날 서울경찰청에 김경수가 끝까지 여론조작을 안 했다고 우기면서 거짓말할 때 달랑 참고인으로 서울경찰청이 단 한 번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의기양양하게 지금의 범죄 용의자 김경수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때 그 뒤에서 병풍을 치면서 권력 실세의 모습으로 의기양양하게 배석했던 자들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기동민과 박범계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지 아십니까? 도적놈들은 도적놈들끼리 친하다는 사실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과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사기꾼 김경수와 또 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문재인 씨가 또 기가 막히게 친합니다.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수합공식으로 풀어보니까 문재인 씨도 김경수와 함께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속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경수 범죄는 단순 김경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경수 범죄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단죄될 때 이 현 정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악의 정권이었다, 사기 정권이었다 하는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정권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오늘 재판 결과에 우리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현존하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대국민 사기꾼 김경수는 여론조작의 주체이고 범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어느 때부터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는 거에 항거하고 있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우파 삼촌입니다. 집요하게 추미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우파 삼촌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는 우파 삼촌의 목소리로 김경수 범죄, 김경수 이번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파 삼촌입니다. 예, 저는 오늘 또 이 김경수의 2차 재판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22개월간에 지금 2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범은 백주 대낮을 할부하고 돌아다니고 게다가 부산 경남지사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아서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잠시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서 53일째 사퇴하라를 외치면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추미애는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하루에 한 건씩 계속 터져요. 어떨 때는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추미애가 또 오늘 어떤 일을 또 벌릴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53일 차에 오늘 또 가서 1인 시위를 할 텐데요.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정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전에 대전지검의 검찰이 산자부, 가스공사, 한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검찰총장이 정부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탄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치검찰이라는 검찰총장이라는 말 자체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고시를 보고 단계 밟아서 검찰총장이 된 분이고요. 그 잣대로 본다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말 5선을 지낸 정치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제는 끈끈이 수사권을 제한하고 간섭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한다든지 수사권에 개입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문제를 그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당시 상황이 불리해지자 강주로 내려갔잖아요. 개량 한복을 입고 삼보 1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주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이제 그것을 덜먹이면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떠한 법적인 것을 어길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이제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경수에게 가장 덕을 본 자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반갑습니다. 이 문재인을 즉각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경찰 버스 보세요. 네, 하나, 굉장히 둘, 셋, 넷, 권력이 다섯 무섭지가 대, 않은가 봅니다. 우파 삼촌은. 6대.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한 지금 10대 다리가 가까이 후들로 왔네요. 떨리는데 진짜 많이 문재인 씨를 수사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영원히 이 나라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까진 흘러가는 5년 세월 그거에 우리 국민들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미애 어용 법무부 장관 정말 법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들에 대한 서재의 일병에 대한 지금 탈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공익 차원에서의 제보했던 동료 현 병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꾼 김봉현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폭로가 나오게 되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자를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범죄자이고 현재 구속되어 있고 사기꾼이고 또 불특정 다수가 그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엄중한 이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 그자의 입에서 검찰을,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검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자를 뜬금없이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운다고 한다면, 진짜 공익제보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 조작의 민낯을 밝혀주고 김경수와 그 이상의 모든 연루자들을 폭로해준 또 하나의 여론 조작 시계 드루킹 김동연이야말로 추미애 잣대로 한다면 공익제보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루킹이 아니었으면 김경수는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드루킹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아무리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와 부합하는 세력에게는 무한 면죄부와 애정을 주는 자, 이 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안 지키고 있는 추미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이 나이트클럽을 개업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도 대법 나이트가 있었습니다. 대법 나이트클럽에 우리 민심의 하한을 조롱했던 진혜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용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혜원, 이분의 신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를 쭉쭉 빨아대는 도우미 뿐이었습니다. 이 진혜원은 단순 도우미일 뿐 검사로서는 자격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각계의 검찰과 법조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혜원은 검사의 부적격자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은 오로지 추미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한 추미애와 같은, 진혜원과 같은, 박범계와 같은, 기동민이와 같은, 그리고 강기정과 같은, 윤미향과 같은, 조국 일가족과 같은, 백원우와 같은 차고 넘치는 범죄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난무하는 데에는 바로 김경수 여론조작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김경수의 범죄 속안에는 4.15 부정선거도 있고 독재도 있고 권력형 범죄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경수를 통해서 이 자익정권의 정체성을 우리 국민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줌마, 아저씨, 평범한 민초들이, 그리고 저자들이 우리를 개, 돼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개, 돼지도 성나면 얼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있을 함상훈 재판장의 판결입니다. 만에 하나 함상훈 재판장이 권력에 부합하는 판결이 행여나온다면 결코 우리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사법부를 온당한 사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김경수를 추적하고 김경수의 배후까지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일선에서 항상 김경수 범죄자를 애초 2년 전부터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꾸짖고 야단쳤으며 어느 국민들도 야, 김경수가 누구냐?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인데 그거 특검이 되겠냐? 특검이 된다 해도 문재인이가 임명한 허위범이가 김경수를 기소할 수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우리 애국수찰팀과 함께 이 박경식 동지는 해냈습니다.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정말 못 살겠습니다. 지난 4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넘치고 정말 이래하고 국민들 살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나 있어야 될 그런 범죄자가
경상남도에 도지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330만 경남도민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뭐가 됩니까? 이들의 상실감과 이들의 좌절감, 경남도민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요즘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해야지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검찰개혁이 뭐겠습니까? 나쁜 놈들 잡아넣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자, 그걸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일벌백계 하는 게 그게 진짜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엠버방 조주빈 이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받아요. 왠 줄 아십니까? 범단 조직죄로 특수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특가법으로. 저는 경공무라든지 이런 드루킹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은요, 특가법으로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그것도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를 통해가지고, 이 부정을 통해갖고 저 국민을 속이는 이런 자들은요, 저 이번 1심 저번에 판결 난 거 보고 저는요, 정말 솜방망이, 또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정말 검찰개혁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론조작, 이런 범단을 조직한 그 범단에 몸담고 같이 활동했던 김경수 같은 자들은요, 특가법으로 조져야 되고, 이런 자들에게 종신형이나 사형을 집행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일벌백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게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하는지, 김경수 같은 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 처벌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신뢰할지, 이 정권을 전복할지, 국민들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지, 그렇게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정말 검찰개혁은요,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이런 자들에게 일벌백계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 동감합니다. 정말 절대 동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형 범죄가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유권무죄고 무권유죄입니다.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신속하게 구속이 됩니다. 아무리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힘있고 빽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재판도 안 받습니다. 거의 무혐의입니다. 지금 김경수 범죄를 보십시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저와 비슷한 흡사한 범죄만 저질렀어도 신속히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도 아랫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인디안 기우제입니다. 무죄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지쳐서 내보내줄 때까지 재판을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김경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빨아대는 실세들을 보면 가소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김경수가 경찰 조사받을 때 깡패 새끼들이 병풍 치고 나오듯이 뒤에 졸졸 따라 나왔던 권력 실세들, 대표적으로 박범계가 있고 대표적으로 기동민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범계 정말 연속입니다. 꼴값의 연속입니다.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에게
돈 몇 푼에 예산 늘려줄까 말까. 의원님 살려주세요 좀 해봐. 세상의 대법관을 지가 키우는 똥개만큼도 취급을 안 하는 이 개자식이 박범계 이 가짜 국회의원이에요. 이 유권자 대전에서 박범계를 찍어준 유권자는 오늘 즉시 손톱을 빼던가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런 자들을 국회의원에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반대로 바로 개돼지가 되고 그리고 전응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감생심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제도권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이 민낯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정말 박범계가 세상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민의의 대변인으로 착각을 하고 대법관에게 조롱을 하고 우롱을 하고 이 나라의 법의 정점인 대법관을 돈 몇 푼에 그렇게 전 국민 앞에서 그런 식으로 수모를 준다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입니다. 박범계 또 어떻습니까? 사기꾼 김봉현과 함께 부합하는 추미애 그리고 더민당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왜 더민당이 저 김봉현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우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미애가 사기꾼 놈의 새끼 말 한마디에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사기꾼 놈의 새끼 말 한마디에 공익제보 운운한단 말입니까? 그토록 공익제보를 많이 한 김태우 수사관도 공익제보자 칭호를 받는데 험준한 길을 걸었어요. 도적놈의 새끼가 감방에서 글자 몇 개 가지고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익제보자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진짜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기꾼 김봉현에 의하면 지금 기동민이는 사기꾼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 주는 것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또 한 명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 사기꾼은 여러분들이 들어 알고 익히 알고 있는 전 광주 MBC 사장 이강세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조금 뒤에 영어 한자가 붙습니다. 사기꾼 로비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김경수 범죄는 총체적으로 사기꾼들의 대향연이고 사기꾼들의 대잔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사기 공화국이 된 데에는 김경수가 그 원인이고 더 나아가서 김경수의 배후 세력이 대한민국을 3년 전서부터 이미 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최고의 사기꾼들의 전성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쳐서 국민들의 등골을 못 빼먹으면 그놈은 권력 신세도 아닌 놈입니다. 신문도 아닙니다. 대깨문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문이고 대깨문이라고 한다면 사기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문재인과 친하고 부합하고 대깨문이고 대깨조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기꾼의 DNA가 있어야 대깨문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칠 줄 모르는 국민들은 바로 개,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열심히 문재인에 부합해서 저도 열심히 추미애를 따라서 반드시 사기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사기꾼일 뿐입니다. 절대 추미애의 선전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추미애가 어떻게 공익제보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김경수와 부합하는 모든 조직과 집단체는 사기 조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김경수가 이 나라를 사기공화국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김경수 여론조작은 김경수가 수괴이고 김경수가 그 수장이고 김경수가 실체인 것은 이미 다 아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종범들, 하범들은 이미 형이 확정됐는데 지금 무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게 김경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김경수는 도지사라고 얘기하면서 공식적인 직함은 그냥 여론조작 사기꾼입니다. 김경수의 공식 직함은 여론조작 사기꾼! 더 나가서 배우 세력을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 세력 얘기하면서 경인선을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김경수는 경인선을 외쳤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당시 김경수는 무엇 때문에 경인선 사기꾼 조직을 외쳐 불렀냐 이겁니다. 여러분, 국민은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반드시 이번 재판 오늘 함상훈 부장판사는 권력에 부합해서도 안 되고 권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또 정무적인 판단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은 서슬퍼런 내 눈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금 한마디로 썩어가는 언론의 의지에서 호도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엄중한 유튜브 인터넷 방송도 있습니다. 저희 애국수찰팀과 신한수는 애초부터 2년 6개월 전서부터 김경수를 추적했고 결국 그 어떤 언론, 그 어떤 단체, 어떠한 기관에서도 김경수가 법 앞에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 발의라고는 2년 6개월 전엔 그 누구도 장담하지 않을 때 살아있는 언론과 살아있는 시민단체는 묵묵히 음지에서 뛰어서 오늘의 이 모습을 일궈냈습니다. 여기에 족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김경수를 추적하고 그의 배후 세력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반드시 함상훈 재판장은 즉각 보석 석방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완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앞에 조금이나마 재판부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은 고민 없이 오늘 즉각 법정 구속시켜야 될 것입니다. 김경수가 다시 이 재판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붕괴의 주적을 사법부로 돌릴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오늘 재판 이후 김경수는 집으로 귀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원래 있었던 2019년도에 있었던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김경수는 참으로 정치판사에서 보석 석방됐지만 오늘 2020년도 11월 6일 함상훈 재판장으로부터 다시 법정 구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누가 나오네. 어디로? 여기 너무 길었어. 구속? 구속했다고? 아니. 김동수 법정에 출두했다고. 네. 오, 사람 되게 많네. 되게 경찰들이. 저 사람 또 누구야? 국민입니다. 국민 공포침해, 개인적인 공포침해, 그리고 건강사. 네. 역시 최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야지. 같이 가요. 근데 들어가게 하나? 누구 가요? 아니.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 들어갈 때 뭐라고 안 그럴까? 네. 자주 좀 와줘야지. 네, 자주 이제 뵙겠습니다. 네, 신야소 공영방송이 자꾸 와야지. 우리 시민들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뭐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요. 저는 그래요. 사실 그 신의 한수와 이 김경수 여론조작 이거 약 한 3년 전에 2018년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론조작 사건 안에는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고 권력형 범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4.15 부정선거도 이 범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경수의 여론조작 범죄가 없으면 지금 이 자익 정권, 과연 문재인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범죄는 어떤 특정한 이슈에 묻혀갖고 우리가 한 편 잘라서 볼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의 주체는 이 김경수 여론조작에서 비롯된다. 예, 그것을 해서 우리 지금 신양수 기자들도 나와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국민 대목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방송 때마다 김경수의 여론조작 지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잊혀진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또 특히나 신양수에서의 그 김경수 문제 다루는 거는요 다른 채널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혜시 대표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김경수 범죄 오늘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지만 이거 분명히 어떤 식으로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요. 그렇죠. 우동빈 기자도 알고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그러면 또 그 상당 기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희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혜한수와 같은 메이저급 언론에서 지금 그나마 이것을 잊지 않게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대몽해주고 정권이 바뀌어두더라도 신혜한수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서 차기 정권에서 김경수를 다시 끌어다가 그리고 경인선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본색원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김경수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또 추미애도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죠. 또 여러 박범계 같은 사람도 말했잖아요. 네, 기동민은 그렇죠. 다 이제 김경수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다 또 우리가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확인이 돼 보니까요, 2년 6개월 전에 이 박범계와 기동민이가 이 김경수를 뒤에서 에스코트하면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유를 요 근래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네. 이자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이었고 도찐개찐의 이 사기꾼들이었다. 왜 그러냐면 기동민 이미 이강세에 의해서 돈 수천만 원을 사기꾼으로부터 받는 걸 봤다 라고 진술이 또 나왔고요. 네. 기동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맞아 박범계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순수하게 참여했던 8.15 집회라든가 기타 등등의 국민 항거에 대해서 뭐 주동자 운운하고 살인자 운운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책장사 비서실장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그리고 이 박범계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 이건 조롱을 넘어서서 능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직 대법관을 언감생심 우리 국민이 인정하지도 않는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이 국민 다 보는 데서 능욕을 보인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당근 요렇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봐. 이거는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못하는 짓이거든요. 그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거.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 박범계, 기동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다 박탈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애국순찰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애국순찰팀, 우리 황경훈 단장님, 이 김경수 의혹 관련해서 늘 일선에서 천막도 치시고 네. 이 법원 앞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애국순찰팀 황경훈 단장님, 환경부 시작 창고 모두 성원을 앞으로도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요. 저희는 일단 예정된 건 사랑제일교회를 또 애국찰팀이 가야 돼요.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지난 6월 22일 날 그 임산부가 태아를 잃는 그 폭력 용역, 깡패 용역들에 의해서 아기 태아가 죽었어요. 아하. 그 문제를 지금 저희가 4개월 넘게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태아를 죽인 그 깡패 용역의 배후 세력을 또 저희가 공개 수배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특정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보다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한 3시쯤 나온다 예정이 네.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온다라고 본다면 아마 그 함상원 부장판사가 장편의 판결문을 읽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것이 변명이 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읽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한 구절 간단합니다. 징역 몇 년 또는 뭐 무죄 또는 법정 구속 아니면 뭐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워딩이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네. 그 마지막 그 워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국민정서법대로 즉각 구속이 되고 보석 석방이 취소되고 즉각 구속이 된다면
신의한수도 물론이지만 저희 시사창고도 또 각 유튜브, 인터넷 방송 모든 언론이 서울 구치소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황경훈 단장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중계팀 계속해서 이곳에 자리하고 한 3시쯤에 결과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자, 얼른 하실까요? 3시쯤에 결과가 나온다는데요.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폐쇄 금지이신 분들 까맣게 추천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오늘의 영상 경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차가, 경찰 버스가 10대 넘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현장 모습 오늘 만약에 김경수가 구속이 된다면 김경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행동이 나올지 몰라서 경찰들이 미리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많이 투입돼 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